알뜰맨, 인터로조가 리오프닝으로 엮일까? 그리고 해외 제품 판매 전망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리오프닝주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이슈가 맞물린 인터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로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뭐하는 기업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2021년도 매출 비율을 보면은 하이드로겔 원데이가 59%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하이드로겔 FRP, 그 다음이 실리콘 제품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용어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요, 원데이는 1일 착용 렌즈고요. FRP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라던가 장기 착용할 수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보면요, 크게 해마와 알루미늄 리드지가 있는데요. 이 해마는 소프트 렌즈의 재질로 산소 투과율은 20에서 30으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라던가 성능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클라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셀룰로즈 하이브리드형 기술로 윤활 작용과 렌즈 표면의 보습력을 강화시켜서 눈물층 안정화를 통해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력이 안 좋아서 끼는 렌즈와 그리고 미용 렌즈,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2022년도 4월 11일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매출액은 1,43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2.9% 성장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38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6.5%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제품 출시 및 해외 신규 거래처 확대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데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컬러 렌즈 및 원데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출시를 진행했고, 올해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동사의 해외 매출의 경우 3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PIA사를 통한 컬러 렌즈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메이저 유통업체인 아시아 네트워크사를 신규 거래처로 확보함에 따라 향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원데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며, 프랑스 오피타믹이라던가 마크 에노비 등 유럽 전역 서플라이 체인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의 성장도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22년도 4월 13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분기 매출액은 29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9% 성장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6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2%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9% 상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유로는 국내 신제품 효과가 있습니다. 이 국내 신제품 효과로 매출이 증가가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0% 성장이 되었고, 일본의 신제품 효과로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23% 매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의 비중 역시 2021년도 4분기 67%에 대비해서 이번 1분기에는 70%로 상승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상 매출액은 1,42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2% 성장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411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6%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유럽의 원데이 실리콘 클리어 렌즈의 대규모 수출이 진행이 될 것이고, 2022년도 예상 수출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28%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로조의 현금 흐름을 보면은 2020년 대비해서 21년에는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19년 대비해서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회복해 나가고 있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의 모습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렌즈가 왜 리오프닝이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리오프닝에 렌즈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컬러 렌즈를 착용을 하고 이쁘게 사진을 찍거나 SNS를 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렌즈의 광고를 보면은 이쁜 여 아이돌 혹은 남자 아이돌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색조 화장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 미용 렌즈도
이 색조 화장과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으로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국내뿐 아니라 한류 열풍으로 일본이라던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컬러 렌즈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콘택트 렌즈의 수출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 대비해서 그것보다 더 높게 수출을 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많이 느끼진 못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이 콘택트 렌즈 역시 리오프닝 주다라는 것이 이 관세청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로즈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통계낸 부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거의 줄을 잃었고 하나 있었던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기간에 나왔던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빼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같은 애널리스트 분께서 기간 내 3개 리포트를 작성을 해주셨는데 기간이 갈수록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매출액은 16% 성장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7%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없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스몰캡입니다. 이 스몰캡임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소기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리포트들을 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리포트가 딸랑 하나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건 조금 의심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 해당 기간 내에 3개의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나오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했었을 때 이 인터로즈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리오프닝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랑 현재 가격 대비 목표 주가를 구하면은요 2022년도 2월 16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을 내놨기 때문에 평균치를 구하면 1% 상향이 되었고요. 1시 5분을 기준으로 해서 32,850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목표가의 평균치인 43,667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33%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하면은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을 하니까 목표 시가총액은 4,255억 원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4,260억 원이 나옵니다. 발행 주수를 나누게 되었을 때 적정 주가는 32,819원인데 현재 주가는 32,850원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목표 시가총액이라던가 적정 주가와 현재의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으로는 70점의 점수를 줬고 리스크에는 20점의 점수, 그래서 총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7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리오프닝과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리오프닝에 관련한 매출이 지금 현재도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분기에는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2분기 때는 유럽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해외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매년 신제품 개발 및 판매 루트 확보를 통해서 분기별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신고가 돌파 중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서 손이 많이 안 나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루미늄 원자재 상승에 따라서 여기에 원자재 투입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 이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가격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느리게 가는 편인데 내가 느리게 가는 것을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호텔이라던가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은 많이 자주 언급이 되었지만 이 컬러 렌즈에 대한 언급은 많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집중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래서 해당 주식을 보면은 급등이 나온 빈도보다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70점을 주고 싶은데요. 신규 진입은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내가 매수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을 그어서 내가 적정 매수타점을 잡고, 그리고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면서 리오프닝주로서 느리게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또한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잘 들고 가셨을 때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을 드린 대로 막 엄청나게 급등을 하거나 막 엄청나게 폭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천천히 추세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을 긋고 내가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선과 선, 요 아랫부분에서 잡고 천천히 들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 유럽 진출에 따른 2분기 실적까지도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인터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또 해당 주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